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공부 마법 5번째 시간을 함께할 우리 친구들 공부 마법사 랑랑쌤, 사연쌤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수학 문제 해결 마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글을 읽는 마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숙제를 아주 잘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뿌듯하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 마법을 배우면 한층 더 우리 친구들이 마법을 더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선생님 친구, 이 잼이가요, 선생님한테, 랑랑쌤, 문제가 너무 긴, 응용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수학은 귀찮고 힘들어요. 라고 고민을 말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이 수학 문제 중에서도 그 문제 긴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푸나요? 잘 하나요? 좀 어려운 친구들, 오늘 공부 마법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학 문제 해결 마법 첫 번째 비법이 무엇이냐? 바로 선생님처럼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보면은요, 처음에 이 개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학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과학, 다른 과목들도 모두 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네, 특히나 오늘은 수학 문제 해결 마법이니까 이 개념이 나온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꼭 선생님처럼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혼자 거울 앞에 두고요. 문제집이나 혹은 교과서를 두고, 오늘 배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것처럼 설명해 봐야지. 지난주에 배웠던 약수에 대해서 설명해 봐야지.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되지? 뭐 말해야 되지? 하면 살짝 힐끗 책을 보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차곡차곡 되면서 그 개념이 내 것으로 바뀐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설명을 했으면 이제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꾸준하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문제집 꾸준히 풀고 있나요? 네. 문제집은요, 크게 이제 연산 문제집, 그리고 교과 문제집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연산 문제집은 계속해서 계산만 나오는 그 문제집 있잖아요. 그 문제집도 매일매일 풀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진도에 맞춰서 교과 문제집도 푸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제집, 어디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를 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서점에 가가지고 사거나 뭐 인터넷에서 샀던 거, 부모님이랑 같이 샀던 거를 어떤 거든 상관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정해진 분량만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틀린 문제는 꼭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푼 다음에 정답을 확인해서 채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채점 안 하고 넘어가면 내가 틀리게 풀었던 그 방식 그대로 내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채점을 하고 그 다음 틀린 문제는 다시 도전해 봅니다. 지금 당장 몇 문제 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개 더 맞아서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다 했다고 그냥 넘어가고 하면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정말 모르는 거는 꼭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마음을 하고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을 앞에서 소리내어서 설명하기 했던 것처럼 설명해 보고요. 틀린 문제도 선생님처럼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긴 문제 있죠. 우리 응용 문제 풀 때 이렇게 문제를 읽고 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무슨 말이야? 뭐 풀라고 하는 거지? 하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뭐를 해보냐? 문제를 소리 내어서 읽어보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눈으로만 읽으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기 쉽거든요. 근데 입으로도 읽고 그러면 내가 귀로도 들을 수 있죠? 그러면서 집중력이 올라가고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할지 뇌가 열심히 일하면서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시험 때는 소리 못 읽는데요? 연습할 때 소리 내어서 열심히 연습을 하면 시험할 때는 소리 내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연습할 수 있을 때 소리 내어서 크게 읽어보는 겁니다. 사과가 8개 있는데 4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몇 개씩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사과 8개를 하나, 둘, 셋, 4명에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고 크게 이제 집중해가지고 풀어보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명에게 2개씩 나눠줄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좀 쉬운 문제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소리 내어서 읽으면 그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바꾸기예요. 긴 수학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잘 모르겠는데 숫자만 덩그러니 여기저기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글자들만 길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죠.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면 수학 감각이 또 쑥쑥 올라가거든요. 자, 12 나누기 3. 이거를 또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 12개의 사탕이 있는데 3명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하나, 둘, 3개, 3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12개를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 한 명당 4개씩 사탕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숫자만 덩그러니 있는 것도 이야기로 바꿔보고요. 길게 써진 응용 문제도 이야기로 내 방식으로 바꿔서 한번 선생님처럼 크게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수학 참여 마법입니다. 교실 수업은요. 최고의 무료 과외예요.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은 손을 들고 발표하는 것을 도전해 보세요. 발표하는 게 부끄럽다 한다면 머릿속으로라도 열심히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리고 수업 활동에서 배웠던 것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요,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 한번 보고 교과서에 옮겨서 써보세요. 공책에 써보세요. 활동지에 써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대로 베끼지 말고요.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그냥 듣고만 있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자, 듣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뇌와 내 몸과 내 눈이 열심히 움직이면서 선생님께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왜 중요하다고 할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 아, 이거 나중에 기억할 수 있을까? 라고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답을 찾아서 또 발표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기억력이 더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요. 또 수학 긴 응용 문제, 서술형 문제, 어려운 문제 풀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풀이 노트입니다. 자기만의 풀이 노트를 갖고 있으면 좋아요. 특히나 내가 이 응용 문제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책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떤 문제였고, 어떤 개념을 사용했고, 어떻게 풀었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적는 게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건 그만큼 내 머릿속에 더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거, 머릿속으로 외우는 거, 귀찮아야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연산 문제집 꼭 풀으라고 했죠. 연산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연산을 연습을 하세요. 소리 내어서 항상
이제 아까 선생님 설명해 준 것처럼 설명해 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야기로 풀어보고, 노트도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문제 해결 마법이 길러질 수 있답니다. 자, 문제 해결의 알고리즘 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를 소리 내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끊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로 떠올려서 봅니다. 중요한 조건을 동그라미 치고요.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식을 세우고 계산하고요. 답을 다시 문제에 넣어 보면서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 맞는지 확인하는 걸 우리는 검산이라고 한답니다. 검사해서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 검산까지 해야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수학 공부가 무엇일까요? 수학 공부 그만 어렵게만 생각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요. 문제 속에 숨어 있는 질서를 내가 찾아내는 탐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학 문제 안에는 우리가 배운 그 질서들이 숨어 있거든요. 구구단 질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곱셈 질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분수 질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숨어 있는 질서를 찾아내는 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탐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로 풀어보고 소리 내어서 읽어보고 끊어보고 동그라미도 해보면서 너무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풀어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 개념 혹은 수학 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설명, 이거를 선생님처럼 설명하는 거 짧은 영상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이 부분에서 막히는구나.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구나 하고 내 아이에 대해서 기록이 될 수 있고요. 뭐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숙제 해볼 수 있겠죠. 선생님처럼 수학 개념 또는 내가 푼 수학 문제를 설명해 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 기대하고 있을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부 마법,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수학은요, 특히나 직접 이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이게 한 번 문제 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풀어보고 또 헷갈린 개념들을 계속 문제를 풀면서 찾아보고 연결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아, 나 이거 문제집 한 권 풀었으니까 끝났어. 한 번 했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 자꾸 틀린 문제 어디 있는지 다시 보고 내가 헷갈렸던 거 어디 있는지 다시 찾아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1학기가 다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면 그때 1학기 복습을 또 해봐야 하고요. 2학기가 다 끝나고 겨울방학이 되면은 그때 2학기 또 복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복습을 하면서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을 속속들이 찾아내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요, 수학 공부 꼭, 꼭, 꼭 하길 바라고요. 아무리 긴 문제더라도 겁먹지 말고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학 문제 해결 마법! 이 선생님이 마법의 힘을 슉슉슉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요. 꼭 활용해서 숙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